안녕하세요 서린이들, 리우예요. 오늘은 10개월 만에 정식당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2월에 정식당에 처음 방문해보고 제가 돈을 벌어야겠다는 이유를 느끼게 해준 집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다시 가보고 싶은 레스토랑 중 하나이기도 해서 2019년이 끝나기 전에 다녀왔어요. 제가 방문한 날은 크리스마스 이브인 12월 24일이었는데요. 메뉴판이 기존 거랑 다르더라고요. 원래 디너 메뉴판이 이건데 24일, 25일만 셰프 스페셜로 25만원 8가지 코스만 주문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메뉴를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추후 정식당을 방문하실 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원래 디너 A코스 가격이 22만원인데 크리스마스 코스로 메뉴가 업그레이드 돼서 그런지 25만원이더라고요. 제가 가본 곳 기준으로 해서 25만원이면 모퉁이유 라이프나 W가나 빅블리크 등 한우 코스 요리집 가격과 맞먹는 셈이네요. 저번에 못 먹은 와인도 너무 먹어보고 싶어서 5잔 페어링 했습니다. 물은 미네랄 워터랑 스파클링 워터를 선택할 수 있는데 스파클링은 아마 추가금을 내야 할 거예요. 저는 미네랄 워터 시켰습니다. 샤르도네 품종으로 만든 샴페인을 먼저 따라줍니다. 코스 메뉴 이전 입맛을 돋워줄 식전 음식입니다. 저번에는 메인이 굴튀김이었는데 이번에 굴튀김은 사이드에 있고 메인이 채끝등심 편채네요. 가운데에 있는 편채를 먼저 먹은 뒤 시계 방향으로 드시면 됩니다. 편채 안에는 참기름 아이올리 소스와 함께 스모크한 감자와 채소를 곁들였고 고기를 잘 말아서 먹으면 돼요. 얇게 썰린 채끝등심은 입안에서 녹아버리고 훈연한 감자가 고기 그리고 채소와 조화되니 한입 가득 행복한 한 점이네요. 표고버섯 베이스 육수에 트러플이 들어간 달걀찜은 트러플 향이 코 깊숙이 강타하고 짭조름한 간에 부드러운 식감이 참 좋아요. 신선한 광어회와 송어알을 이용해서 만든 타르트입니다. 쫀득한 회와 바삭한 타르트가 오묘하게 어울리고 송어알이 터지면서 간을 맞춰줍니다. 제가 기다리던 굴튀김입니다. 저번엔 하나가 통째로 나왔는데 이번엔 반절이 나왔어요. 먹물 빵가루로 튀겨서 색이 이렇게 검고요. 엔초비 아이올리 소스를 곁들였는데 예전만큼의 감동은 없었으나 맛은 있었습니다. 제가 촬영하느라 늦게 먹어서 좀 식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엔초비 소스는 자칫하다가 이성을 잃고 접시에 묻은 소스를 핥아 먹을지도 모르는 맛입니다. 이번엔 소스가 많지 않아서 좀 아쉬웠어요. 어리굴젓과 밥을 감태로 싼 쌈밥입니다. 이건 집에서도 만들어 먹을 수 있겠네요. 감태 사서 모양 예쁘게 만들어서 손님 초대할 때 대접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입가심용 감입니다. 홍시 퓨레에 감식초를 더했어요. 이제 작은 스푼 하나, 큰 스푼 하나 주는데 이게 자개? 스푼이에요. 캐비어에 쇠가 닿으면 산화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나무나 자개,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나온 스푼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코스 요리 시작합니다. 캐비어입니다. 근데 그냥 캐비어만 나오면 서운할까봐 다진 참치 뱃살을 아래에 깔고 그 위에 캐비어를 넉넉히 올렸어요. 작은 병 안엔 들기름이 들어있는데 고소한 향이 정식당 천장을 뚫고 퍼질 것 같아요. 엄청 진하고 마치 어렸을 때 먹었던 할머니표 들기름이 생각나는 맛입니다. 붓기 전에 향을 한번 맡고 부어서 비벼주면 되는데 먼저 참기름 없이 먹어봤습니다. 캐비어는 알이라고 해서 연어알처럼 톡톡 터지는 식감은 아니었고 겉이 부드럽게 으깨지는 약간은 젤리 같은 식감이었습니다. 짭짤한 맛은 있지만 짜지는 않아요. 비리지도 않고요. 기름진 참치뱃살과 이렇게 잘 어울리는지 몰랐습니다. 들기름과 같이 먹으면 그 풍미 덕에 본인도 모르게 이 감탄사가 나올 겁니다. 이걸 먹으니 당분간 초밥집은 안 가도 되겠다 싶었어요. 스푼을 2개 준 이유는 큰 스푼으로 떠먹고 작은 스푼으로 캐비어 알갱이를 담아서 먹으라고 2개 줬나봐요. 굉장히 맛이 좋네요. 커트러리가 교체되고 그리너 펠트리너 품종으로 만든 화이트 와인입니다. 입안에 머금고 있으면 감칠맛이 맴도는 게 특징이라고 하는데 지금 나올 랍스터와 함께 준비되는 버터소스와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 캐나다산 랍스터입니다. 아삭한 식감을 가진 아스파라거스를 더했고 위쪽엔 처빌이라는 허브를 올렸어요. 조개 육수를 이용해 만든 베르블랑 소스를 부어주면 완성입니다. 집게살에 소스를 듬뿍 묻혀서 먹자마자 숯불향이 엄청 강하게 나는데 그래서 그런지 좀 탄향이 났어요. 하지만 랍스타는 정말 맛있습니다. 질기지 않고 쫄깃하면서 엄청 촉촉해요. 랍스터를 씹을 때마다 즙이 짝짝 나오는데 부드러운 버터소스와 기가 막히게 어울리고 여기에 페어링해준 와인까지 곁들이면 환상입니다. 셰프님 계신 쪽으로 절 한번 했네요.
세 번째 페어링한 와인잔은 굉장히 큰 게 나왔는데 와알못인 저는 잔이 큰 만큼 와인을 더 많이 줄 줄 알고 한껏 기대했는데 네, 그래요. 내추럴한 레드와인입니다. 정식당의 시그니처 중 하나인 김밥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우리 게소가 콜라보를 이뤘고요. 게소, 우리 녹진한 성게소. 이 김밥은 단품으로 트러플 소스와 함께 29,000원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버터 소스와 캐나다산 성게소가 같이 나왔어요. 뭐 어떻게 생각해도 이 한 줄에 3만원 돈은 비싸죠. 그런데 생각보다 무게가 상당히 무거워요. 의구심 반, 기대 반으로 먹어봤습니다. 겉은 두껍고 바삭한 김부각이고 안은 양념이 된 밥과 다진 김치가 들어있습니다. 김치를 한번 씻어서 매운기는 없어요. 겉에 이 김부각이 정말 고소하고 얼마나 바삭한지 바사삭 소리가 귀에 울립니다. 김밥만 먹어도 고소하고 맛있는데 여기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게소를 올려 먹으라는 센스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3분의 2 정도 먹고 나면 좀 느끼할 수 있어요. 김부각이 기름을 많이 머금고 있고 소스도 버터고 성게소도 크림처럼 식감이 진득하잖아요. 그나마 안에 든 김치가 중간에서 느끼함을 잡아주긴 해요. 김밥의 깊은 고소함이 다시 또 생각나긴 하네요. 피노누아 품종으로 만든 와인과 함께할 디쉬는 가리비입니다. 겉면에 빵가루를 묻혀서 튀겨냈고 오렌지와 당근으로 만든 산뜻한 퓨레, 로메인, 그리고 랍스터로 오랜 시간 끓여 만든 비스크 소스에 버터를 더해 풍미를 더한 소스와 함께 즐기면 됩니다. 이번 가리비도 저번만큼의 감동은 아니었는데요. 가리비에 물이 좀 찬 느낌이라 아쉬웠어요. 오렌지 당근 퓨레는 달달하고 로메인 안에 든 양념은 짭짤해서 조화를 잘 이룬 플레이트였어요. 저온에서 조리한 은대구입니다. 올려져 있는 건 부드러운 명주 다시마고요. 송이버섯 육수를 부어주면 자연스럽게 녹아버립니다. 육수에 충분히 다시마를 풀어낸 다음 생선과 함께 떠먹으면 돼요. 은대구가 너무 부드럽고 송이버섯 육수는 막 30년은 더 오래 살 것 같은 건강한 맛입니다. 보통 건강한 맛이라고 하면 맛없는 음식을 돌려 말한 것 같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육수든 생선에서든 감칠맛이 나고 무엇보다 은대구가 기름기도 있고 고소하면서 메로 맛과 비슷한데 정말 맛있어요. 퐁뜨니 빠또라는 프랑스 수제 나이프를 고르고 나면 육류와 어울리는 마지막 와인과 함께 메인 요리인 한우 안심이 나옵니다. 고기 오른쪽 위에 있는 건 우엉으로 만든 크림 소스 위에 구운 우엉, 깻잎찜, 그리고 얇은 감자튀김입니다. 굽기는 미디움 레어로 주문했습니다. 큰 힘을 주지 않아도 잘 썰리고 육향이 참 좋아요. 이 소스가 아까 푸아그라가 들어간 소스라고 했는데 살짝 쓴맛이 있네요. 안심은 부드럽긴 한데 고기가 촉촉한 식감은 덜했고 조금은 건조한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맛은 있습니다. 오늘 먹은 음식이 이전보다 아쉬운 음식은 몇 개 있었어도 맛없는 음식은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애정합니다, 정식당. 쌀로 만든 아이스크림입니다. 쌀, 우유, 약간의 꿀을 가미했는데 꿀은 풍미 때문에 정말 살짝만 넣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맛은 꽤 있고 안에 뭐가 씹히는데 아마 쌀 같아요. 백설기를 아이스크림화한 맛입니다. 굉장히 깔끔하고 가벼운 느낌의 아이스크림이라 입가심하기 정말 좋았습니다. 마지막 디저트가 남았는데 디저트를 주기 전에 장미꽃을 주더라고요. 너무 기분 좋아요. 디저트도 너무 예쁘고 아주 제 마음을 후려치는 제 마음을 아주 제대로 겨냥하신 것 같아요. 이 디저트는 포인세티아라고 하는데 포인세티아가 12월 말경에 피는 붉은색 꽃이래요. 바닐라 튀일로 꽃잎 모양을 본땄고 안에는 대추로 만든 아이스크림과 밤으로 만든 크림이 있습니다. 먹는 방법은 전부 다 깨서 같이 먹으면 됩니다. 정식당의 시그니처 디저트라고 하면 이 도라르방 디저트도 있는데요. 도라르방 머리를 터치하면 안에 녹차 아이스크림이 있었거든요. 이것도 비주얼이며 맛이며 나무랄 데 없었는데 이 포인세티아 디저트도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근래 먹은 디저트 중에 가장 맛있었어요. 대추를 안 좋아하는데 대추 그 특유의 향보단 기분 좋은 계피향이 나는 아이스크림에 달달한 밤크림이 너무 기분 좋게 해줘요. 거기에 바삭한 바닐라 튀일이 식감까지 살리죠. 디저트가 외관이 화려해서 맛은 중간이라 가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사과합니다. 역시 옛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보기 좋은 디저트가 먹기도 좋은 거였어요. 이제 커피와 차를 골라주면 됩니다. 디카페인도 가능해서 디카페인 아이스 라떼로 시켰어요. 차와 함께 다과가 준비되는데요. 크림치즈가 들어간 크랜베리 쿠키, 군고구마 아니고 아몬드 초콜릿,
트리 모양을 본떠 만든 크런치 초콜릿, 이렇게 3가지가 나옵니다. 정말 다채로운 식사로 몸과 마음 그리고 기분까지 너무 좋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정식당은 런치에 가는 것도 좀 더 적당한 가격에 정식당의 매력을 느낄 수 있으니 점심에 방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저와 맛있는 시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